안녕하세요, 축구몽입니다. 맨유가 맥과이어의 극장 동점골로 포르투 원정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따내며 일단은 유로파 무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유 경기는 좋았던 지점과 좋지 않았던 지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었고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기존의 라인업과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포백도 주전으로 유지했고요. 하지만 원톱인 지르크지에서 호일룬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카세미로가 차지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맨유는 원정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토트넘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을 수행하다가 실점 위기를 맞은 적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4-4-2 수비 형태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특히 전방 톱이 지르크즈에서 호일룬으로 바뀌면서 앞쪽에 에너지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는 4-4-2 수비가 잘 맞아떨어졌죠. 이렇게 전반 극 초반을 잘 버티며 맨유는 좋은 전환 장면을 맞게 됐는데요. 맨유 기준 오른쪽에 포르투 수비들을 집중시켜 놓고 카세미루가 에릭센에게 단거리 전환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에릭센이 측면 쪽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물론 이 전환이 좋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공격 과정이죠. 하지만 레시가 이 공을 끌고 두 명 사이를 제치면서 특별한 장면이 됩니다. 여기서의 레시의 양발 드리블은 레시의 전성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리고 레시가 여기서도 니어포스트 깔끔한 슈팅, 물론 코스타 골키퍼의 약간의 실책성 플레이가 있긴 했지만 레시포드의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맨유는 좋은 흐름 속에 전반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유가 득점 이후에도 잘 정돈된 4-4-2 수비를 쓰면서 포르투의 공이 가운데로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르투의 공은 사이드로 돌아서 나갔죠. 이런 것들이 상대 공격의 속도를 조금씩 늦췄고 토트넘전처럼 무리한 압박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포르투는 측면 쪽에서 이런 3대3 상황 같을 때 선수가 한 명 돌아주고요, 가운데에 있는 피지컬 좋은 공격수 사무를 보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크로스 플레이에서 중요한 건 크로스가 올라가는 빈도를 높이는 건데, 포르투 선수들은 이런 유기적인 선수들의 위치 바꾸기를 통해서 크로스 상황을 많이 만들어냈죠. 맨유의 오늘 내려앉는 4-4-2 수비 간격이 나쁘지 않았던 게, 이렇게 중앙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한 번에 달려들면서 협력 수비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선수들 간의 간격이 적절해서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 내용 자체는 확실히 토트넘전에 비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맨유는 추가골을 완성합니다. 호일룬이 여기서 헤더 경합을 해준 게 에릭센 쪽으로 떨어지고 에릭센이 이 공을 챙겨가고요, 에릭센이 이 공을 잡고 있다가 옆쪽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빼줍니다. 근데 여기서 호일룬을 보시면 헤딩 경합을 하고 그치지 않고 뒤에서 아주 성실하게 빠르게 뛰어오면서 역습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지르크지에 비해서 호일룬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일룬은 멈추지 않았고 레시포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왼발로 슈팅. 확실히 역습 상황에서는 이런 호일룬 같이 스피드 있고 피니시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잘 맞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대0, 맨유는 수비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역습 과정도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전반전을 맞고 있었습니다. 레시포드가 공격에서 이렇게나 좋은 폼을 보여줬지만 레시포드는 장단점이 명확한 선수였죠. 수비에서는 아무래도 약점을 드러냅니다. 특히 오늘 상대편의 오른쪽 풀백 마리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마리우가 오른발로 차는 척하면서 왼쪽으로 접고 왼발로 크로스로 올려줍니다. 지금 레시포드는 너무 쉽게 크로스로 허용했죠.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마리우가 안쪽으로 킥을 전개하는데 레시포드가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않으면서 조금은 쉬운 전진 패스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포르투의 공격권이 유지되는데요, 여기서도 레시포드는 적극적인 수비가 아쉬웠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유기적인 스위칭을 가져가면서 에릭센을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끌어내고요, 그러면서 포르투의 오른쪽 풀백 마리오에게 아주 예쁜 패스길이 열립니다. 그때 레시포드는 수비가 남아는 속도가 너무 느렸죠. 그러면서 마리오가 공을 받게 되고, 이때도 레시는 약간 조깅하듯이 빠르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오가 박스 안 상황을 보고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고요, 좋은 크로스. 여기서 수비 경합하다가 헤더된 공이 오나나에게 가지만 오나나가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세컨볼은 페페 앞에 떨어졌고 맨유는 실점을 하며 한 점 차로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상대가 풀백을 올려서 공격할 때는 우리 팀의 윙어인 레시포드도 내려와서 수비를 해줘야 수비 숫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가 거기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안 하게 되면 프리맨이 한 명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실점도 그런 장면에서 나온 거고요. 지금도 박스한 혼전 상황인데요,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안쪽 선
선수에게 공을 넣어주는데 일단은 레시포드와 달로가 좁히면서 상대 전진을 막아냅니다. 그때 달로가 여기서 전진하는 선수를 막고 있으면 레시포드는 주변에 비어있는 선수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선수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어줬어야 했는데 너무 프리맨을 편하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레시포드가 발을 뻗어보지만 너무 늦었고요. 아까 또 그 선수 포르투의 오른쪽 풀백 마리오가 안쪽으로 크로스, 여기서 사무가 더리우트를 피지컬로 완전히 제압하며 멋진 헤더골을 득점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2대2가 되고요. 레시포드가 미치도록 좋은 모습으로 득점 2개, 그리고 실점 장면에선 아쉬운 장면 2개,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레시포드가 경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후반 들어가기 전에도 레시포드가 거의 3-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력은 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이 끝나자마자 테나흐는 레시포드 대신에 가르나초를 투입하는데요. 저는 이 교체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점이 있었던 게, 아무리 레시포드가 수비적인 실수를 했더라도 오늘 맨유 공격진에서 레시포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도였습니다. 드리블 3번 시도 중 3번 성공, 경합 4개 중에 4번 다 승리, 또 한 골, 한 개의 도움. 공격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죠. 그런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테나흐가 레시포드의 이런 수비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질책성 교체를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수비적인 면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저는 레시포드가 공격에서 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레시포드를 뺀 판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후반전이 시작되고 후반전 초반에 맨유는 큰 사고가 터집니다. 이 장면도 맨유의 아쉬운 전방 압박 체계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는데요.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원 선수들 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포르투 선수들은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내줍니다. 아까 제가 맨유의 4-4-2 수비가 좋았던 이유는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가운데 쪽으로 패스가 허용됐죠. 그리고 여기서 수비진의 맨투맨 미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사무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페페가 프리하게 됩니다. 리산마 입장에서는 달롯이 페페를 막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맨투맨이 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리산마로 사무를 막는 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는 더리우트한테 맡기고 리산마는 차라리 페페 뒷길로 가 있는 게 맞았죠. 하지만 이런 맨투맨 미스 때문에 페페는 리산마보다 더 빠르게 출발하고 리산마는 뒤늦게 따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냥 속도 대 속도로 붙어도 페페가 더 우위라고 볼 수 있는데 뒤늦게 출발한 리산마는 페페에게 속도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상대 스트라이커 사무가 가운데 쪽으로 뛰다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컷백을 니어포스트에 꽂으면서 경기를 3대2로 만듭니다. 지금 실점하는 일련의 상황이 위에서부터 아래의 문제를 다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쪽엔 전방 압박 체계가 잘 자리 잡지 않아서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중원 쪽 패스를 허용하는데 그때 센터백들은 맨투맨이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순수 속도 싸움에서 밀리기도 하고 스트라이커를 2번이나 대응하지 못하는 센터백도 있었습니다. 맨유는 2대0에서 3대2로 역전당하는 우하향의 아쉬운 흐름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포르투는 경기를 앞서게 되니 뒤에서 지키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맨유의 지공이 좀 통하고 있었는데 그때 변수가 하나 터지죠. 브루노가 발을 높이면서 경고를 한 장 더 받게 됩니다. 전반전에도 발을 높여서 경고를 받은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3대2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이 퇴장을 당한다? 이거는 맨유 선수들에게 아주 사기가 꺾이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난세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교체 투입된 해리 맥과이어인데요. 해리 맥과이어가 코너킥에서 극장골을 득점하며 동점을 만듭니다. 저는 브루노가 퇴장당하는 시점에서 맨유 선수들의 멘탈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걸 맥과이어가 이겨내 면서 동점을 만들었죠. 오늘 경기는 맨유가 경기 초반 운영은 되게 좋았어요. 지난 토트넘전에 비해서 전방 압박의 빈도를 줄이면서 자신들이 잘하는 4-4-2 수비로 막고 역습하고 이런 플랜들이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동점 가고 특히나 후반전에 실점한 모습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맥과이어가 살려냈고요. 사실 포르투갈의 강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맨유가 이겨야 된다, 이런 정도의 팀은 결코 아닙니다. 잘하는 팀이죠. 하지만 레시포드 몸에 축구의 신이 강림하면서 후반전에도 레시포드를 한번 계속 믿어봤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이번 유로파에서 또 주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스톤빌라 원정이 더더욱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맨유는 유로파 리그 토너먼트 단계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또 아스톤빌라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